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9일 목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일은 한국 증시 휴장이죠. 그죠? 예. 드디어 이제 한 해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의 뭐 끝났네요.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뭐 똑같습니다. 늘 똑같이 미국장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국장 마감 살펴볼 거고, 한국장이 마감을 했으면 그날 저녁에 한국장 마감 살펴볼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진행합니다. 뭐 그러니까 영상 녹화 스케줄 이런 거는 뭐 변함없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뭐 새해라고 달라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똑같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시장을 분석해 나가면서 지지와 저항 체크해 나가면서 매일매일 그냥 이제 뭐 그렇게 똑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올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실하게 하여튼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뭐 새해가 됐다고 특별히 뭘 더 하고 뭐 그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평상시처럼 똑같이 잘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봤고, 하여튼 미국 증시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명확한 악재는 없어요. 사실 그 오늘까지도 테슬라가 대폭락을 했으면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했습니다. 테슬라가 버블의 대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맨날 폭락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다. 테슬라가 어떤 전체 시장 하락의 일부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필이면 오늘 테슬라 반등을 했네요. 그죠? 오늘 이런 거를 봐서는 일단 뭐 특정 종목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테슬라가 빠져서 시장이 빠진다. 이런 거는 확실히 아닌 게 일단 이 보시면 증명이 일단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대장 종목이 막 빠지면서 시장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서 시장 전체가 빠지는 일이 종종 있긴 있는데요. 혹시나 그런 건가 싶어서 봤는데 일단 오늘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요. 테슬라가 요즘에 뭐 각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대폭락을 하고 있었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테슬라 이슈는 아직까지 이게 시장 전체로 분위기가 전이되지는 않았고, 테슬라 이슈는 테슬라라는 종목 안에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서 위기가 전이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뭐 그냥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최근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이 여러분들과 이 지도를 계속 보고 있는데 미국 증시 지도를요. 어제와는 분명히 모습이 좀 다릅니다. 어제도 시장은 1%씩 이렇게 둘 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물론 뭐 낙폭은 오늘이 더 큽니다. 낙폭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제와 분명히 또 시장의 모습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어제도 하락, 오늘도 하락이지만 하락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긴 했단 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 IT 빅테크만 빠졌고, 나머지 종목은 그래도 초록불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상승 종목 수가 제법 됐어요.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런 하락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뭐 약간 좀 긴축 우려를 하는 뭐 그런 전형적인 하락장까지는 아니고, 긴축 우려라는 악재가 특별히 아픈 곳을 후집어, 뭐 특별히 아픈 거기만 쿡쿡쿡 찌르는 그런 장이었다면은,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 종목이 다 안 좋았죠. 그죠?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막상 전 종목이 다 빠지니까 테슬라는 오른다. 이런 것도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그 시장보다 주도해서 이렇게 앞서서 막 빠지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막상 시장이 반등을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막상 시장이 대폭락을 하거나 계속 하락을 하면은 이 지 혼자 빠지던 종목은 오히려 올라오기도 해요. 이런 재미있는 이런 걸 순환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런 관점들도 있긴 있습니다. 정작 미리 폭락하던 종목은 시장이 하락하면은 반등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개념들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 종종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 혼자 빠졌죠. 예. 지 혼자 주도적으로 빠지니까 막상 시장이 빠지니까 반등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 하여튼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빠졌다. S&P도 나스닥과 큰 낙폭이 차이가 없이 그렇게 빠지는 걸로 봐서 이번에 같은 어젯밤 하락을 한 걸 굳이 어떤 뭐 표면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 어떤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거를 갖다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제 보여줬던 그런 긴축 우려 뭐 그런 것과는 명확히 일단 다른 모습이긴 해요. 물론 어젯밤에 또 금리는 올랐습니다. 그죠? 그런 점들. 하여튼 지금 이유가 그 이유가 좀 복합적입니다. 왜 시장이 빠지는지 뭐 딱 어떤 이유 한 가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뭔가 분위기 복합적이에요.
오히려 딱 뭔가 한 가지 떨어지는 악재가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악재를 다 갖다 붙여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긴축우려도 IT 빅테크 꼬라지를 보면 긴축우려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S&P 종목들도 같이 빠진 거 보면 경기 침체 우려도 일부 있구나 뭐 이런 거를 갖다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유는 뭐 그렇고요. 근데 뭐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빠지는, 지금 빠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고, 우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 유럽도 하락 마감했죠. 예, 유럽도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유럽이고 간에 일단 다 같이 빠지고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뭐 분위기가 좋은 건 홍콩 증시 정도가 분위기가 가장 좋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증시는 지난 한 달, 뭐 이젠 지난 한 달이라 표현하는 게 좀 뭐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동안 반등했었죠. 반등하다가 한 달 가까이 반등을 멈췄고요. 그 한 달 가까이 반등 멈췄던 상황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다 같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근데 홍콩 증시는 지 혼자 여기 선에 지금 걸쳐 있어요. 여기 선에 박스권 위쪽 상단선에 걸쳐 있습니다. 뭐 솔직히 뭐 홍콩 지 혼자 오르나 마나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 전 세계가 빠지라고 다 같이 빠지라는 법은 꼭 없으니까 뭐 지 혼자 오를 수도 있죠. 근데 뭐 홍콩이 뭐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네, 홍콩은 아주 자그마한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뭐 홍콩 증시가 뭐 왜 강한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홍콩 하나 빼고는 전 세계 주요국들은 다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래쪽으로 꺾였다. 일본, 중국, 뭐 한국, 뭐 미국, 뭐 독일, 뭐 다, 예, 다 같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하나하나 좀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림들 좀 체크해 보자고요. 차트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잠깐 독일 증시 보자면 이렇게, 그죠? 계속해서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저항 누적되고 있죠. 예.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요. 중요한 저항, 뭐 직전 고점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예,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이 자리가 직전 고점 자리가 되겠죠. 파란색 선. 근데 보시다시피 직전 고점 자리 이번에 터치도 못하고 이거를 이제 저항 누적시키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그죠? 예, 특별히 이상한 거 없다. 다만 지금 어떤 이슈 이런 게 명확하게 있지 않으니까 뭐 대폭락 뭐 이런 건 없다. 또 그리고 아래 지지선도 있기 때문에 뭐 폭락 이런 건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딱 보면 보이죠? 여기 어딘가가 붕괴되면, 전저점 자리 어딘가가 붕괴되면 밑에 지지선이 없구나 생각할 수 있죠. 예, 기술적으로 뻔히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미국 증시 보자면은 이제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S&P인데요. S&P 박스권, 아주 단기적인 박스권, 뭐 한 3,830에서 3,900까지 단기적인 박스권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붕괴가 됐죠. 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목표치 어디까지 열렸다? 3,720, 3,730까지 열려 있다. 3,720, 3,730까지 목표치가 열린 건 이미 3,900 붕괴되면서부터 목표치는 자연적으로 열린 거예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하락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변동성 지수는 아직까지 추세 전환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계속해서 위쪽에 저항을, 무거운 자리 여기를 저항을 깔고 있으니까 돌파 착한 건 아니니까 변동성 지수가 날아갈 수 없지 않냐. 저항이 있으니까, 그죠? 저항이 있으니까 변동성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하방 경직성을 지금 강화하는 그런 과정이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봐도 당장 S&P가 대폭락을, 연속적인 폭락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실제로 봐도 그렇잖아요. 실제로 봐도 지금 뭐 여기 어딘가 뭐 지지선이 있고, 그리고 뭐 빠져봐야 3,720, 3,730짜리가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어디서 또, 예, 그 하락하더라도 여기 어딘가에서 또 그 멈출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당장 대폭락이나 뭐 이런 건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그런 걸 할 때가 아니다. 예,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 뭐 폭락하고 뭐 이런 준비는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비교적 강하다, 짜불짜불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를 봤고요. 나스닥이 문제죠. 나스닥이, 예, 나스닥이 문제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봐요. 뭐 S&P는 아직 강합니다, 그죠? S&P는 지금 가만히 보시면, S&P는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까지 다중바닥형 만들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아직까지 여유롭습니다. 이런 구간들 보시면은 아직까지 충분히 다중바닥형. 지금 여기 3,730 라인도 있고 3,580 라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중바닥형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추세 전환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 나스닥이 문제죠. 나스닥이. 이건 S&P고, 나스닥은 요즘에 테슬라하고 애플이 맛이 가면서, 나스닥은 뭐 딱 보시면은 이런 자리들이
제 카메라를 좀 치우겠습니다. 나스닥은 보시면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들이 전저점 자리들이 벌써 위협을 받고 있지 않냐. 방금 전에 봤던 S&P하고 명확하게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지금 나스닥은 이 레벨 다운 뭐 사실상 어젯밤에 레벨 다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1850이 사실상 이제 전저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1850 어제 강하게 붕괴시켰잖아요. 이거는 조금 붕괴시킨 게 아니고 이건 강하게 내려앉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레벨 다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선언을 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엄밀히 따지면 여기 전저점 자리 이런 자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야 이제 나스닥은 죽었다. 이제 나스닥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간다. 지난 몇 달간의 추세 전환 시도가 좌절됐습니다라고 아직 도장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 도장 찍을 날이 오긴 올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붕괴시켰다고 봐도 되긴 되는데 아직 도장은 찍을 수 없다는 거죠.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몇 달간의 어떤 다중바닥형 형성 시도 그리고 추세 전환 형성 시도가 그리고 어떤 그 추세 전환 시도가 지금 이제 맛이 가고 있다라는 걸 어젯밤에 잘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사실상 전저점 레벨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별로 지지할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S&P하고 나스닥 같이 보여드렸는데 지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번에 2020년, 21년 증시에 버블이 있을 때 누가 버블이 있었어요? S&P가 버블이 있었나요? 아니죠. 버블은 나스닥에 있었던 겁니다. S&P는 죄가 별로 없어요. 물론 S&P도 좀 약간 비싼 측면이 있지만 이 가장 큰 죄는 나스닥이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스닥이 그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S&P 내에서도 거의 삼성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에 해당되게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P 내에서도 IT 빅테크와 나스닥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법 돼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대장이 IT 빅테크와 나스닥이지 않았냐. 근데 지금 대장이 지금 벌써 보시면 전저점을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S&P가 물론 여전히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있고 요렇게 해서 추세 전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장이 지금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죽을라 그러는데 S&P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S&P의 어떤 추세 전환 가능성은 낮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장이 죽었잖아요. 그죠? 대장이 누구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플, 테슬라 이런 친구들인데 테슬라 살아있나요? 테슬라 죽었죠. 애플 죽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플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죠. 그죠? 애플 같은 경우도 어제 레벨 다운이 됐어요. 심지어 전저점이 여기죠. 130달러. 130달러인데 뭐 특별한 이유도 없었어요. 뭐 애플의 뭐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냥 빠졌어요.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아니고 그냥 빠졌다는 거. 물론 이제 뭐 약간 단기적인 낙폭 과대 혹은 전저점이란 중요한 자리를 장대 음봉으로 깼기 때문에 약간 뭐 하락 에너지가 좀 많이 쓰여지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일단 근데 의미 있는 매수세는 당연히 안 보이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낙폭 과대고 반등이고 이런 이야기는 양봉 나오면 하자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양봉 뭐 이런 거는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 좀 잘 빠지고 있는 거고 어제 레벨 다운을 시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어쩌고 애플이 버티고 버텼는데 이 연말에 와가지고 거의 마지막 거래일에 와가지고 중요한 지지선을 탁 붕괴시켰죠.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물론 이미 오래전에 중요한 자리를 훼손시키긴 했었어요. 여기 스플릿 써 있는 이날이죠. 그러니까 2020년 8월 말 9월 초 이때쯤 애플이 액면 분할했을 때 이 가격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예요.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이미 이 자리를 2022년 6월 달에 한번 강하게 붕괴를 시킴으로써 애플이 이미 맛이 갔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잘 버텨줬는데 이제 어젯밤에 130을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이거는 뭐다? 야 이제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본격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이 레벨 다운 됐다라는 거를 이제 그죠?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어젯밤에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다운 확실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누가 뭐 이제는 뭐 뭐라 할 수가 없이 그냥 하락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박스권이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박스권이었는데
이번에 의미는 그겁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은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이게 박스권이라고요. 근데 이번에 아래 찍었는데 위에 못 갔습니다. 위에 못 찍었죠. 이번에 150달러, 160달러에서 밀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저점 붕괴시킬 가능성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전저점 깼으니까 이제 어딘가까지 또 가겠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마지막 날에 무너졌다, 뭐 거의 연말에 다 돼서 무너졌다, 이런 점은 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하고 있죠. 예, 일단 양봉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젠 좀 단기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정도를 해보자고요. 생각 정도는. 그래서 오늘 밤도 뭐 연속적으로 뭐 빠지지 않고 버티거나 뭐 좀 반등하거나 이러면 이제 반등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유리해요. 예, 어젯밤에 양봉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반등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조금 지켜봐야죠. 좀 지켜보다 판단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아래쪽이 훨씬 유리하다고요. 오늘 양봉 조그만한 거 나왔지만 오늘 조그만한 음봉 하나 더 나오면은 다시 아래쪽으로 가는 그림 확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대응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식시장 내용을 좀 봤고요. 뭐 금리나 달러 이런 거 좀 보겠습니다. 금리는 어젯밤에도 올랐죠. 네, 금리 어젯밤에도 올랐어요. 근데 이 지금 자리 금리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채권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나는 이제 앞으로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다, 나는 개인적으로 추세 전환 될 것 같다, 금리가 장기물 금리 추세 전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가 채권 투자의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 밤 뭐 지금 당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지금 이 시기 정도, 지금 이제 뭐 12월 말, 뭐 1월 초, 뭐 대략적으로 이 시기, 지금 이 정도 시기 있죠. 지금 이 정도 시기가, 이렇게 지금 금리가 좀 올라왔을 이 정도 시기가 어쩌면 채권 투자의 적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중고점형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중고점형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채권 투자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구체적인 타이밍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금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튀어오를 때마다 아래쪽으로 깐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그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 금융시장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갖고 채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이제 별로 메리트가 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이게 채권 투자를 가지고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거고, 채권 투자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증시에다가 투자를 해버리면은 환율 때문에 좀 많이 서운한 일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레버리지가 강한 상품들을 쓰면 뭐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 일단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거는 일단 조금 좀 이제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환율이 이제 좀 전 제 생각에 좀 불리한 때가 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라서 막 1,100원에서 1,500원 부근까지만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기가 환율이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솔직히 계속 1,500원, 1,600원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환율이 결국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한번 뭐 위쪽으로 피크는 찍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시 평상시가 되면 계속 내려온단 말이에요, 환율이. 이러면 이제 미국 투자하기에 환율이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 되는데, 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채권 투자를 달러로 바꿔가면서 한다, 별로 일단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한국 증시에서 뭐 원화로 이렇게 뭐 미국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환율 해지가 되는 그런 게 있다면 뭐 그건 모르겠는데, 솔직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환율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 고려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기회일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젯밤에 금리는 조금 올랐다, 뭐 긴축 우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도 좀 있긴 있겠죠. 근데 어젯밤에는 뭐 긴축 우려와 뭐 경기 침체 우려 등등 복합적으로 뭐가 섞인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올랐다, 체크만 하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이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그만 꺾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 나오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 우려인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들 뭐 내년 전망이 안 좋다 그러고 있으니까 장기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저의 생각이죠.
참고하시고요. 달러 인덱스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변 상황이 달러 약세가 나오기 굉장히 좋아요. 그죠? 환경적인 조건이 좋다고요. 긴축 속도 조절론 이게 일단 가장 큰 이유고 또 그리고 뭐 일본이 뭐 매파적으로 전환됐다. 뭐 유럽이 매파적이다. 이런 점들로 인해서 뭐 이런 점들로 인해 갖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긴 합니다.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난 뭐 1년 넘는 기간 동안 달러를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쯤 내려올 때가 좀 되긴 됐단 말이죠. 이래저래 달러가 지금 내려오는 게 우호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아직도 달러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거죠. 경기 침체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달러가 올라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달러가 올라올 수 있는 요인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더 이상 긴축이고 뭐고 이런 거는 최근에 달러 떨어지는 거 보니까 긴축이고 뭐고 이런 건 이제 별로 영향 안 미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긴축 속도 조절론, 긴축 속도 조절 해버렸기 때문에 론이 아니죠, 그죠? 긴축 속도 조절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긴축 이런 거는 달러 강세 요인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뭐 그런저러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달러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요즘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가 배실배실 흘러내리니까 슬슬 안전자산 선호 이러면서 달러가 여기 어딘가에서 명백하게 하방정 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흐름이 분명히 명확하게 달라졌습니다. 지난번 요 구간 여기에서부터 요 구간에서 이 달러가 하락하던 요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런 패턴들이 지금 깨지고 다시 짜불짜불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과 지금 이 구간은 명확하게 움직임이 다릅니다. 왜 명확하게 움직임이 다를까요? 뭔가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강력한 힘이 작용을 해서 그런 거겠죠, 그죠? 그렇다면 뭐 추세 전환 가능성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좀 위험한 그런 자리예요. 굉장히 좀 이 아래쪽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랫동안 여기서 하방경직성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아직은 추세 전환은 아니에요. 추세 전환은 아닌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어젯밤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일단 단기적인 어떤 저항선은 넘어간 것 같거든요. 일단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다. 그렇지만 아직 달러의 추세 전환 이런 이야기 하기는 애매하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일들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달러가 강하고 어젯밤 주식시장 2거래일 연속으로 미국 증시가 흘러내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위험자산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자연적으로 원자재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기름값, 뭐 구리값 뭐 이런 거 다 떨어졌고 천연가스 뭐 이런 거 다 떨어지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가만 보니 이제 전저점 붕괴시켰네요, 그죠? 얘도 레벨 다운이네요, 그죠? 예. 천연가스 여기 요 자리 전저점이잖아요. 전저점 명백히 붕괴됐죠, 그죠? 레벨 다운 됐죠. 얘도 애플과 비슷합니다. 애플과 비슷하게 이렇게 박스권이었잖아요.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고 했는데 아래 찍었는데 위에 찍어야죠. 위에 못 찍었네요. 절반까지밖에 못 찍었죠. 그냥 아래로 가는 겁니다. 이제 더군다나 전저점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래쪽으로 레벨 다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 외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악재들도 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터키에서 뭐 천연가스를 뭐 또다시 뭐 생산을 한다나 그런 소식도 좀 본 것 같고요. 하여튼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원자재들이 하락하는 건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예.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중요한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죠? 한국 증시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게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국 증시는 급락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어젯밤에 미국이 1%쯤 빠지면서 이제 급락을 허가를 해준 겁니다. 도장 찍어준 거예요. 미국이 허락해줬어요. 이제 뭐다? 풋옵션들이 세상에 레벨업을 했다. 본격적으로 레벨업을 했다. 한 달 반 만에 드디어 레벨업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가슴 떨리는 뭐 그런 순간일 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한 달 반 동안 풋옵션들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지만 이거 몇 거래일만 지수가 상승하면은 금방 무너진단 말입니다. 풋옵션. 여기서 한 달 반 동안 지지선 만들어놨는데 무너뜨리면은 풋옵션 여기서 못 살아나요. 그러면 풋옵션 주르륵 죽어내리면서 또 이도저도 아닌 또 더러운 박스권장이 또 오래 지속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많이 오를 수도 있거나 지수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아래쪽으로 한 건 아니죠. 위쪽으로 명확하게 풋옵션이 올라갔죠. 레벨업 됐죠.
연속적인 시장의 급락, 연속적인 폭락 이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의 시장의 급락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거에 뭐 첫 시작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급락을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뭐 단기나 폭과되고 뭐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요. 예.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힘이 누적돼 있다가 이제서야 좀 한번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어떤 시세의 시작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런 거 위치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을 보고 있으니까 장대 음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장대 음봉이 나오더라도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장대 음봉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시세의 시작을 알리는 장대 음봉일 수 있다. 아니면 시세의 끝을 알리는 장대 양봉일 수 있다. 그죠? 왜 그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장대 음봉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큰 장대 음봉 보여주면서 대폭락하면서 하락이 끝나고 투매 나오면서 하락이 끝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그리고 어떤 뭐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장대 음봉 탁 나왔다. 이때부터 하락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1번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 오늘 강력한 매도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 이거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본격적인 변동성 확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보시면 지금까지는 변동성이 없었다고요. 시장이 변동성이 없었는데 오늘 변동성이 이제 참다 튀어나온 거예요. 미국이 허가를 해주신 첫날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다. 연속적인 뭐 어떤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근데 이제 한국만 급락할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연속적으로 계속 가고 변동성이 터지려면 세계 증시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지금 세계 증시는 솔직히 근데 아직 준비는 안 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뭐 저는 일단 뭐 그런 요인은 좀 제껴놓고 한국 증시는 일단 폭락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긴 하겠습니다. 세계 증시가 좀 이제 한국 증시 저 분위기에 발맞춰 주면은 대박 시세가 나는 거고 세계 증시가 이제 발맞춰 주지 않으면 세계 증시가 분위기가 안 따라와 주면 다소 좀 급락을 하더라도 좀 재미없는 따분한 하락을 할 수 있는 거고 한국 증시는 일단 맛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것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추세 전환할 수 있는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슬슬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일단 당장 보셔야 되는 건 뭐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지키느냐, 뭐 1268원, 69원 이 주변에서 일단 뭐 더 이상 안 죽고 버틸 수 있느냐, 1270원 돌파 한착 하느냐 이런 여부가 일단 당장 중요하겠네요. 그죠? 뭐 기다려 보자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직까지 뭐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착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 풋옵션이 살아났으니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마디 가격 중요한 자리까지 일단 내려오긴 했습니다. 980 부근까지 일단 내려왔네요. 그죠? 뭐 그렇지만 일단 당연히 의미 있는 뭐 아직까지 의미 있는 그런 매수세는 보이지 않으니까 뭐 계속 아래쪽으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라인 여기 이 정도 가격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한 56,000원, 57,000원 이 자리가 중요한데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7월 초에 만들어놨던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이 자리가 일단 붕괴가 되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일단 다중바닥형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조심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뭐 들이댈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타이밍 좀 보시고 들이대셔야 되겠죠. 들이대시더라도 이건 아래쪽으로 계속 가는 그림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요. 하이닉스도 뭐 당연히 매수세 안 보였으니까 잘 가고 있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이미 폭락을 해서 그런지 일단 좀 쉬어가고 있네요. 그죠? 중요한 지지선 42만원 부근에 왔기 때문에 뭐 반등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건 별 의미 없다.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윈도우 드레싱은 없었다. 이런 게 결과적으로 증명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국 증시는 뭐 한 해가 끝나게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뭐 인사만 드리는 거지 뭐 그렇다고 뭐 내일 영상 녹화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내일도 정상적으로 녹화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요. 하여튼 좀 이따가 이제 오늘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